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닫아놓아야 했던 교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년에 비해 비록 조촐하고 소박했지만 교도님들의 정성을 다한 기도와 경축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장기간의 법회규회로 시작했던 동영상 설교, 장소도 방송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교도님들에 대한 교화자의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시작했었습니다.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저의 설교 역량도 그다지 뛰어나지 못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조악했던 동영상이었지만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법회 휴회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아 한없이 창피한 마음 가운데 작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정례법회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시작했던 동영상 설교였지만 나름대로는 교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는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인류는 항상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례법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회 이슈가 있거나 신앙과 수행의 과정 속에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꼭지가 생길 때마다 함께 공부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제는 소신과 고집입니다. 사람은 엄마의 젖을 떼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주소는 다름 아닌 의사표현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사표현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고집으로 발현되느냐, 소신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고집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차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엄청난 간격을 벌리게 됩니다. 소신과 고집 모두 자신의 의사표현,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같은데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고집으로 정철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소신과 고집이 뭐가 다른지도 모른 채 남들은 다 나를 고집불통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신 있게 살아왔다고 이 역시 고집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나의 삶이 소신이었는지 고집이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주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사 혹은 스타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대세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전 세계 인류가 공포와 혼돈에 빠져들었던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대중의 존경을 받고 대중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이분,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그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정은경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시대의 진정한 셀럽이고 대세라는 데 부정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무한한 신뢰 속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사태에서만큼은 대통령보다 더 신뢰받는 공무원,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의 애칭인 뽀통령처럼 코로나19 대통령, 코통령이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과연 무엇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이토록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당해 그가 보여준 소신 있는 방역 정책과 현장에서의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의 실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당해 평소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정상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본인이 감염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도 고집을 소신이라 착각한 수많은 지도자들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해박한 지식과 인류에 대한 사랑에 바탕한 그의 강력한 소신의 실천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19 방역 모범국가의 반열에 올려세웠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으며 전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 구축의 선구자로 우뚝 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소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초기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감염병 앞에서 얼마나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확한 해답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해냈습니다. 전문가 집단, 정치가와 관료들, 이 엄중한 사태를 당했음에도 소신보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을 그 혼돈의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와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19 퇴치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소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성공과 실패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소신과 고집의 차이에서 드러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7년 독일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출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신약은 임산부의 입덧뿐만 아니라 모든 임신 증후군에 탁월하다는 소문을 타고 당시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이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터라 미국 진출은 무난할 것이라 누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FDA 신약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프란시스 켈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한 켈시는 눈에 띄는 부작용은 없었지만 동물 실험과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 부분 불일치한 것을 발견하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소신으로 신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제약업체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버티기 힘들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닐까? 틀리진 않았을 거야 하는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그 약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61년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하고 유럽에서만
8,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발생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주된 원인이 산모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이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신약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기형아가 단 17명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일개 공무원이었던 켈시의 소신이 있었기에 기형아 출산이라는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켈시의 이야기가 그의 소신이 이끌어낸 아름다운 성공의 스토리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주변 의견을 듣지 않고 소신이라 우기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는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말보로, 코카콜라에 이어 브랜드 인지도 조사 3위를 기록했던 자전거 생산업체인 슈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클래식 자전거로 성공한 기업이었지만 새로운 자전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원과 직원들은 흔히 요즘 MTB 자전거라고 하죠. 산악 자전거를 찾는 소비자들에 맞추어 생산 라인의 변화를 요청했지만 당시 CEO였던 에드 슈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 회사는 클래식 자전거로 성공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클래식 자전거에 올인할 것이라면서 나는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답니다. 자료는 보지도 않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단칼에 묵살해버린 자전거 회사의 대표. 결국 클래식 자전거 생산만 고집한 슈인의 회사는 1993년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요? 둘 다 자기의 주장대로 일을 이끌어갔습니다. 켈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슈이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자신의 안에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처럼 자기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느냐, 자기 안을 벗어나 자기 밖에서 자기 주장을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성사께서도 요한복음 22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만다시며 소신과 고집에 대한 구별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은경 본부장, 세계에서 찬사를 쏟아내는 정은경 본부장이 과연 명예를 위해서 1.19 사태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의 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소신파인가? 아니면 고집불통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도지사, 시장 같은 사람만 지도자는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지도자이며 한 가정, 한 직장, 한 단체에서 우리 모두는 위로는 지도를 받고 아래로는 지도를 해야 하는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소통하면서 피할 수 없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나 개인의 실수는 나 하나의 인생만 망치지만 대중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고집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고집불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가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염원하며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시고 신앙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수행과 본공으로 복전을 장만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